제 몸에 이상한 반응이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6년 동안 아무도 제 몸을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의 손길이 사타구니 쪽으로 가까워지더니 엉덩이 앞쪽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남자 고객분들은 여기를 눌러드리면 건강에 좋아요.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숨길 수 없는 뚜렷해지는 반응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두꺼운 간이 바지와 더불어 흰색 수건 위로도 그 모양이 그대로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데가 처음이라서 괜찮아요. 흔한 일입니다.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수건이 내려지고 사장님의 능숙한 손길이 닿았습니다. 6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대기의 실화 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이름은 민수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해가 떠도 특별한 일은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 그날 이후 제 삶은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식탁에 밥을 차려놓습니다. 하지만 반쯤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딸깍딸깍 울립니다. 그게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딸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결혼에 따로 살고 있지만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선 작은 봉투를 내밀더군요. 아빠, 여기 쿠폰이에요. 동네에 새로 생긴 마사지 샵인데 한번 다녀오세요. 몸도 좀 풀고 기분 전환도 하세요.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야, 내가 그런 데를 가서 뭐 하냐? 괜히 어색하기만 하지. 하지만 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빠, 이제 좀 본인 생각도 하세요. 엄마 떠나신 이후로 아빠는 늘 뒤로만 물러나 있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정말 별 생각 없이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허브 향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남이 마사지 간판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단정한 머리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대충 나와 비슷해 보였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낯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럼 간단한 관리부터 해드릴게요. 어깨랑 허리 괜찮으세요? 요즘 좀 뻐근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눕혀드릴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엔 손이 닿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몸보다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습니다. 많이 굳으셨어요. 평생 일만 하신 분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딱 보면 아시네요. 그럼요. 제 손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녀는 손끝으로 제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오랜 세월 굳어있던 감정까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군요. 마사지를 마친 후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네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면 더 좋고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괜히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 문을 열 때 늘 차갑게 느껴지던 공기가 그날따라 덜 싸늘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한 번 더 가볼까?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계속 그곳을 향했습니다. 몸이 시원해서라기보다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워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번에 들렀던 사람인데요. 혹시 오늘 예약 가능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아, 어제 오셨던 민수님이시죠? 오늘 오후 3시 비어 있어요. 그녀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샵에 들어서자 나미는 여전히 그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지난번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좀 덜 피곤한가 봐요. 사람이 편해지면 몸이 먼저 알아요. 민수님은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죠?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위로 같았습니다. 그날은 어깨뿐만 아니라 손과 팔 그리고 허리까지 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덕분일까요?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 눈을 감고 싶어졌습니다. 민수님, 이렇게 자주 뭉치시는 거 보면 예전에 정말 많이 일하셨나 봐요. 평생 현장에 있었죠. 시멘트 냄새가 내 인생이었어요. 그녀가 잠시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일을 좋아하시나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가족 때문이었죠.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맞아요. 그게 전부였죠. 가족.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더 챙기셔야 해요. 이젠 다른 누구보다 본인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잠깐 쉬었다 가세요. 날도 좋고요. 그녀가 건넨 잔에서 향긋한 생강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이 어쩐지 사람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이에요. 아까 말씀 못 드렸죠. 그녀가 이름을 건넸습니다. 민수입니다. 알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골목길 벚나무 가지에 연분홍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봄이 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전화를 기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가 전화를 걸 것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휴대폰 불빛이 켜지길 바라며 한참을 쳐다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남긴 건 손의 온기보다 마음의 온기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내 발걸음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방문이 어느새 이틀에 한 번이 되었다. 남이도 이제 나를 반갑게 맞았다. 오늘은 어깨 말고 손 좀 풀어드릴게요. 요즘 많이 쓰시죠? 요즘 손 쓸 일이 어디 있다고. 나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방 안엔 늘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그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섞였다. 민수님은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죠? 응. 아내가 세상 떠난 지 벌써 6년이야.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사고로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인지 손님들 중에 혼자 오시는 분 보면 마음이 짠해요. 나는 그 말이 괜히 가슴에 남았다. 같은 외로움을 겪은 사람만이 이상하게도 서로의 마음을 바로 알아본다. 그날 마사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녀가 이런 말을 건넸다. 민수님, 날씨 참 좋죠? 퇴근하시기 전에 잠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샵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밀크 커피를 좋아했고 나는 습관처럼 블랙을 시켰다. 쓴 게 좋으세요? 단 게 싫은 나이라서요. 그녀가 웃었다. 그래도 인생은 좀 달아야죠.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번졌다. 그녀의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이 오랜 세월 내 안에서 굳어있던 외로움을 조금씩 녹였다. 딸은 그런 내 변화를 눈치챘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활기차요? 혹시 누가 생겼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운동 좀 하는 거지. 그 운동이 그 마사지 샵이죠? 딸의 말투는 장난이 섞였지만 나는 괜히 웃음을 삼켰다. 딸이 혹시나 오해라도 할까봐. 하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누가 생긴 걸까? 아니면 그저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껴서일까?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어느 날은 나미가 먼저 물었다. 민수님은 하루 중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요즘은 여기 오는 시간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그럼 저도 오늘부터 그 시간을 좋아해야겠네요. 그 말이 그날 하루 종일 귀에 맴돌았다. 퇴근길에 들린 재래시장에서 괜히 과일 한 봉지를 샀다. 그리고 다음 날 샵에 들러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집에 가는 길에 샀어요. 별건 아닌데. 어머, 이럴 것까진 없는데요. 그냥 먹어요. 요즘 딸이 챙겨주는 것도 없어서
누군가 줄 사람도 없네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이런 게 참 오랜만이네요.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그녀가 내게 준 건 위로였지만 내가 그녀에게 건넨 건 작은 관심이었을 뿐인데 서로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다. 그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트 앞에서 말을 걸었다. 민수 씨, 요즘 얼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에이, 별거 없어요. 별거는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그 마사지집 여자랑 친하다면서.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이 복잡했다. 사람들은 왜 남의 행복에 이리 민감할까?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괜히 오해를 살까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샵에 갔을 때 나미는 평소보다 조금 조용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누가 뭐라 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점점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오셔서 참 다행이에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하고 가실래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오래 앉아 있었다. 손끝도 닿지 않았지만 그날의 정적은 그 어떤 대화보다 따뜻했다. 그날 이후 동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다. 누군가의 시선이 내 등 뒤를 따라다니는 느낌, 수군거림과 얕은 웃음소리들이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그 마사지집 여자랑 같이 다닌대. 딸이 있으면 창피하지 않겠어? 소문은 언제나 진실보다 빠르게 퍼졌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다. 그날 저녁 딸이 조용히 물었다. 아빠 정말 그분이랑 만나요? 그분이라니? 그 마사지샵 사장님이요. 남희 씨라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딸의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 됐다고 그래요? 이제 와서 무슨 연애예요? 그분은 무슨 마음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얘야,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더라. 편해요? 아빠, 그런 말이 더 이상해요. 딸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미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딸의 얼굴이 떠오르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는 걸까? 새벽녘 결국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녀는 잠시 후 답을 보냈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마음도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습관처럼 향하던 발걸음이 멈추니 하루가 더 길고 공기가 더 차가웠다. 그녀의 목소리가 손끝의 온기가 이상하리만큼 그리워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커졌다. 혹시 그녀도 나를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딸의 말처럼 이 관계는 내 욕심일 뿐일까? 그때 문득 떠오른 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젠 다른 누구보다 본인을 챙기셔야 해요. 그녀의 말은 늘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결심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며칠 뒤 샵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익숙한 향기가 반겨왔지만 나미는 없었다. 직원에게 물으니 사장님이 며칠 휴가 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괜히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늘 조용히 시간을 확인하던 그 시계였다. 시간이 그대로 멈춘 것 같았다. 그날 밤 창밖에 비가 내렸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걸지 못했다. 대신 편지를 썼다. 나미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하루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이제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제 곁을 떠난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니라 제 용기 부족 때문일 겁니다. 편지를 쓰고 나서도 보내지 못했다. 그냥 탁자 위에 놓아둔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딸이 찾아왔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했어요. 그녀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냥 아빠가 외롭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이런 고민은 안 했을 텐데. 딸은 잠시 내 손을 잡았다. 그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였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샵으로 갔다. 문을 여는 순간 나미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휴가 다녀오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네. 민수님 잘 지내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잔잔히 웃었다. 저도요. 그날 방 안에는 말보다 조용한 눈빛 하나로 모든 게 전해졌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아직도 이별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딸이 집으로 돌아간 뒤 나는 한참을 텅 빈 방 안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 옆엔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가 놓여 있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딸이 남기고 간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행복이라. 도대체 행복이 뭐였더라. 가족을 위해 일하던 시절엔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고 아내가 떠난 후엔 그마저도 이유를 잃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누군가의 웃음 한 번에 마음이 움직이고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생겼다. 그게 행복이라면 이제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셔츠를 다렸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 만큼 단정했다. 오랜만에 구두에 광을 냈고 주름진 재킷을 꺼내 입었다. 샵 문을 열자 나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오늘은 더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미 씨, 나 이제 도망 안 칠 겁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도망이라니요? 남의 눈, 딸의 걱정, 나이 다 핑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 미룰래요. 나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잠시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남은 인생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다. 민수님, 그런 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쉽게 하는 말 아닙니다. 이제서야 하는 말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 뒤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도요. 사실 저도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시장을 걸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봄 햇살이 따뜻했고 그녀의 발걸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순간이 좋으면 되는 거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눈치만 보며 살겠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그 말 참 멋지네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오늘 그분이랑 같이 계셨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다. 그래, 같이 있었어. 아빠 정말 그분 좋아하세요? 응. 내 엄마만큼은 아니겠지만 사람답게 웃게 해주는 사람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후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한층 차분했다. 그럼 잘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며칠 뒤 나미에게 작은 반지를 하나 건넸다. 비싼 것도 화려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놀란 듯 말했다. 이건 뭐예요?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요? 남은 인생 같이 걸어가자는. 그녀는 잠시 말을 잃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수님, 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온 두 번째 봄 아닐까요?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참 따뜻했다. 그날 오랜만에 마음이 정말로 편안했다. 밤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나미 씨, 이제 우리 숨지 말고 살아요. 우리처럼 늦게 피는 봄도 있으니까. 그녀는 내 옆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은 덜 두려워하게 됐다. 딸도 예전처럼 날 걱정하기보다 가끔 전화를 걸어 잘 지내시죠? 라고 묻는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이제는 미소가 묻어난다. 이제 민수에게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나미에게도 외로움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지난 시간을 보듬으며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젊음보다 단단했고 어린 사랑보다 깊었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축의금도 화려한 드레스도 긴 행진곡도 없었다. 그저 작은 공원 벤치에서 꽃다발 하나와 서로의 손만 있었다. 민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가 좋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드레스예요? 이제는 사람보단 마음이 중요하죠. 그녀는 잠시 웃더니 손에 쥔 꽃다발을 내게 건넸다. 그럼 이건 제가 드리는 예물이에요. 매일 봄이 피어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날 벤치 옆 벚나무에 꽃잎이 흩날렸다. 나미의 미소가 그 꽃보다 더 환했다. 결혼 후 우리는 동네 작은 밥집을 열었다. 간판엔 봄날 식당이라고 적었다. 나미 씨가 지었어요? 아니요. 민수님이 제게 봄을 주셨잖아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매일 웃음이 있었다. 그녀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었고 나는 홀에서 손님들에게 밥을 내줬다. 손님이 없는 시간엔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응. 조용하지만 꽉 찬 하루. 그녀는 가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 하나면 긴 세월의 고독이 사라졌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가 식당 문 앞에서 들려왔다. 어머, 민수 씨 여기서 일하네. 그 마사지집 여자분이랑 같이? 나미의 손이 잠시 멈췄다. 나는 미소로 대신했다. 네, 같이 해요. 잘 지냅니다. 그녀들은 쑥덕거리며 나갔고 문이 닫히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이제는요. 누가 뭐라 해도 나한테는 이게 제일 소중하니까.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다. 고마워요, 민수님. 그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 10명보다 든든해요. 그날 밤 식당 불을 끄고 나서 둘은 가게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거리의 불빛이 두 사람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나미가 조용히 말했다.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일까 싶어서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미 씨, 행복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로 만드는 거래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럼 우리 내일도 만들어요. 응. 또 만들자. 며칠 뒤 딸이 손자를 데리고 식당에 왔다. 아빠, 여기가 그 봄날 식당이에요? 그래. 밥 먹고 가라. 딸은 나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빠 많이 챙겨주신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미의 얼굴이 환해졌다. 식탁 위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딸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다. 엄마가 해주던 맛이네요. 나미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정말요? 네.
아빠가 이젠 진짜 편해 보이세요. 그거면 됐어요. 그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긴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듯 따뜻하고 깊었다. 밤이 되어 식당 불을 모두 끄고 둘은 다시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창문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미는 속삭였다. 민수님, 우리 이렇게 늙어가요. 좋죠. 같이 늙어가는 게 인생의 제일 큰 선물이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오늘도 고마워요, 민수님. 나도요, 나미씨. 비는 더 세차게 내렸지만 그날 밤 그들의 마음은 봄비보다 더 따뜻했다. 세월은 참 빠르다. 봄날 식당 문을 연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간판의 색은 조금 바랬지만 가게 안엔 여전히 따뜻한 냄새가 가득했다. 된장찌개 냄새, 구수한 밥 냄새, 그리고 나미의 웃음소리. 민수님, 오늘은 제가 먼저 문 닫을게요. 벌써요? 아직 손님 한 팀 더 올 것 같은데. 이제는 저녁엔 좀 쉬어야죠.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요. 나미는 여전히 그때 그 미소로 나를 바라봤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주름은 늘었지만 그 주름 속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새겨져 있었다. 요즘은 손님들이 식당보다 우리 둘을 더 보러 온다. 사장님 여전히 다정하시네요. 두 분 보면 부러워요. 진짜 부부 같아요. 그럴 때면 나는 웃으며 말한다. 진짜 부부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놀라며 박수를 쳐준다. 이젠 그 어떤 시선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가게 앞 벚나무엔 흰빛꽃이 피었다. 나미는 의자에 앉아 꽃잎이 흩날리는 걸 한참 바라봤다. 민수님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날도 이런 날씨였죠. 그럼요. 그때 나미 씨가 매일 봄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네. 그 약속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려 있었다.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해 보였고 손끝이 예전보다 차가워졌다. 나는 괜히 농담처럼 말했다. 이제 그만 일 줄이고 여행이라도 갑시다. 바닷가나 산속 펜션도 좋잖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면 됐어요. 여기가 우리 세상의 전부예요. 며칠 뒤 갑자기 나미가 아팠다. 큰 병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는 며칠간 식당에 나오지 못했다. 나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병실로 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웃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민수님은 절 그냥 두질 못하잖아요. 그럼 두면 누가 밥 먹어요? 이 사람 나보다 밥을 더 잘하잖아요. 우린 함께 웃었다. 하지만 웃음 끝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날, 나미는 병실 창가에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수님, 우리 식당 간판 아직 그대로죠? 그럼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했어요. 그거 참 다행이에요. 혹시 제가 없더라도 그 간판만은 남겨주세요. 봄날 식당, 그 이름 속엔
우리가 함께한 모든 게 있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요. 그 간판은 내가 지킬게요. 우리의 봄은 끝나지 않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 말 꼭 약속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식당 문을 연다. 가게 문을 열면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민수님, 오늘 된장찌개 간은 제가 맞출게요. 그 목소리를 따라 나는 조용히 국자를 든다. 가끔 혼자 오는 손님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꼭 이렇게 말한다. 혼자라도 괜찮아요. 이 집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면 항상 나미의 미소가 떠오른다. 봄바람이 또 불어온다. 창밖에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가게 안으로 스며든다. 나는 창문을 열고 중얼거린다. 나미 씨, 오늘도 봄이에요. 그 말과 함께 가게 안의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오늘도 약속을 지킨다. 그녀가 지켜달라던 이름, 봄날 식당. 그곳은 여전히 따뜻한 밤 냄새로 가득하고 그녀의 미소로 채워져 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자 끝나지 않은 사랑의 이름이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늙지 않더군요. 손 한 번, 눈빛 한 번에도 여전히 가슴이 뛰었어요. 65의 민수,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세상의 빚을 갚듯 하루하루를 견뎠던 평범한 남자. 그런 그가 딸의 권유로 처음 들어간 작은 마사지샵에서 인생의 마지막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늦은 사랑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철없는 일이라 하겠지만 민수에게 그것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오늘 이야기는 사랑의 늦은 때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두 사람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엔 그저 조용히 덤덤히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황혼은 마음이 멈출 때 오는 거라는 걸요. 나미 씨와의 봄은 끝났지만 그 따뜻함은 아직도 제 하루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리고 제 마음 안에서.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봄날을 함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